2019학년도 7월 학평 수학 나형 미적분 파트를 해설하게 된 김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총평에 대해서는 정종윤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을 거예요. 그럼 쌤이 이제 미적분 1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떤 개념들이 문제에 쓰였는지 하나하나 잘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그 방향을 잡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니다. 자, 이번에 미적분 시험은 완벽하게 단짠의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달한 문제는 너무 달달하고 짠 문제는 또 너무 짜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았고, 자, 지금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수열의 극한의 문제인데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입니다. 쌤이 이제 이렇게 문항 뒤에다가 수능 특강이 몇 페이지인지라고 적어줬죠. 자, 문제를 풀고 나서 단순하게 맞았네 라고 그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어떠한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좋은지 쌤이 수능 특강에 페이지를 적어놨어요. 여기 가면 이제 여기와 관련된 개념들이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이와 다른 형태의 유형들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시험에서 혹시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을 때 어떠한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자, 위아래 지금 차수를 비교하게 되죠. 차수를 비교하니까 2차 동일해졌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그게 정답이겠네. 그래서 얼마 나와? 2분의 5라고 바로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까지 한번 정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가 있고, 자, fx와 gx가 모두 다항식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아이를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fx의 최고 차수와 gx의 차수를 이용해서 이 극한값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쌤이 지금부터 가로로 적는 것은 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fx의 차수가 이 gx의 차수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아래쪽으로 훨씬 더 크게 빠르게 증가하게 될 테니까 무한대분의 우리가 상수꼴이 되는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고 생각돼서 이 극한값이 0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fx의 차수와 지금 문제처럼 이 gx의 차수가 동일하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처럼 이 최고차항의 개수만을 비교해서 답을 바로 찾는 것이 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fx의 차수가, 자, 갑자기 왜 노란색? 자, fx의 차수가 그 다음에 gx의 차수보다 작게 되면은, 자, 여기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테니까 무한대로 가거나 이제 gx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제 그렇게 결정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대부분 어떤 수렴하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동일한 차수일 때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잘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이 문제도 근데 단순하게 답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정확한 개념까지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요? 차수가 동일하긴 하지만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항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2 플러스 n제곱분의 1분의, 자, 위에 거도 n제곱 나눠주면 5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이 만들어지게 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값이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아서 2분의 5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답은 얼마?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들을 확인해 보면서 혹시나 수능시험에서는 다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해 보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몇 번이냐면 5번 문제예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5번 문제도 우리가 가장 쉬운 형태의 어떤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에는 172페이지에 이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나왔던 문제보다 아마 다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정적분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기껏 나와봤자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가능해지냐면 어떤 구간이 쪼개어져 있는 경우 혹은 어떤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구간을 쪼개어서 적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출제되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니까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맞죠? 0에서 3까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쉬운 적분 문제지만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반드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적분했으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걸 미분해주면 위에 있는 식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검산해보는 작업을 거쳐보는 게 좋아요. 실제로 미분을 해주면 위에 있는 식이 딱 떨어지게 나오죠.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니까. 자, 위아래를 대입해주면 얼마? 자, 9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맞죠? 첫 번째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모두 0이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답이 3이 나오게 되고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5번까지는 일단 가볍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적분에 관한 거 문제 계산하는 건데 기본적인 식 계산할 때 실제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살짝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도 우리가 어떤 파트냐면 함수의 연속이 나오는 파트죠. 자, 함수의 연속은 수능습관 13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연속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을 볼 때 한 가지 알아두면 좀 좋은 점이 자, 134페이지 뒤에 136페이지 쪽에 이제 연속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참고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마 많은 제자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다항함수를 우리가 보통 미적분 1에선 다루죠. 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에서 특별한 말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전체의 어떤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어떤 구간이 주어져 있더라도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된다? 연속이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문제에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아이는 구간이 지금 쪼개져 있을 때는 경계점만 보면 되죠. 이 경계점에 해당되는 2만 이제 주목해 볼 텐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클 때는 어차피 다 다항함수 형태로 주어지니까 연속이 될 테고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x는 2라는 이 경계점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x는 2에서 연속이니까 x는 2에서 연속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연속의 정의는 이미 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이랑 동일하면 되었던 거니까 자,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 fx에 2를 대입한 이 함수값이랑 동일해지면 되겠죠. 자, 그럴 때 문제를 풀 때 위를 보니까 함수값은 이제 여기에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는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를 이용해서 자극한과 우극한을 봐야 되는데 자, 우극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함수값을 썼을 때와 똑같은 함수를 가져오게 되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식을 못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다른 형태의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극한값 중에서도 x가 2로 갈 때 자극한을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2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가져오게 되니까 f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f의 2 같은 경우는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이제 여기 아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다 대입을 해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이렇게 나와요. 자, x 플러스 1인데 다항함수고 그 다음에 x가 2로 가는 거니까 그냥 2를 그대로 넣어주면 3은 4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되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오게 되죠. 정답은 얼마?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어져 있던 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동일해진다는 이 정의를 꼭 기억하고 또 우리는 항상 볼 때 이 경계값에만 주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쉽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됐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속을 바로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변형되어서 어떤 합성함수의 연속을 물어본다거나 혹은 혹시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의 연속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다루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수능 특강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맞췄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모두 확인해 주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조금 더 알차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 자체가 나오는 개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조금 더 쉽게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변형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실제 문제를 출제하는지 주목하고 있는지 잘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험 말했죠. 미적분 문제가 진짜 쉬운 거는 엄청 쉽다고. 그래서 벌써 7번인데 7번 앞쪽에 4문제나 미적분이 온 거예요. 보통 이렇게 10번대에 많은데 10번대 있지 않고 이렇게 10번 안쪽에 많은 문제들이 왔죠. 자,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래프를 하나 준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자극한과 우극한을 찾는 그런 문제예요. 또 우리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극한과 자극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실제로 수능 특강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수능 특강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우리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면서 실제 수능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습하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서 오겠죠. 그래서 자극한이니까 함수를 쭉 따라가주면 여기에 깡 부딪혀서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극한값이.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x가 1로 가는데 1보다 좀 큰 쪽에서 오니까 우극한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쭉 따라오다 보면 여기에 부딪히게 되고 극한값이 바로 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어서 답은 얼마? 2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월 모평도 봐서 알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나중에 수능까지 다 보고 나면 채점을 막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럴 때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맞출 수 있는데 틀린 문제거나 내가 혹시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린 문제 때문에 억울하지 내가 몰라서 못 푼 문제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고 문제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은 아마 놀랬을 거야. 이제 19번으로 바로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7번 다음에 미적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가 바로 19번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19번까지 되게 여유롭게 문제를 풀어오다가 갑자기 19번 문제에서 가장 우리 많이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고 도용과 활용되는 그 다음 문제는 20번 문제에서 갑자기 미적분이 나와요. 20번 문제를 풀고 나서 아, 미적분이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21번에 또 미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반부에 미적분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풀이가 아마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잘 보고 혹시 틀렸던 친구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번에 나오면 꼭 맞춰야 되니까. 자, 19번 문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반드시 출제되어지는 문제인데 급수 문제죠. 맞죠? 이제 급수에서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 도용 문제와 같이 겹쳐서 활용의 형태로 많이 출제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급수가 나오면 등비급수와 도용이 섞여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아마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의 도용이 활용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급수와 도용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자, 등비급수니까 어떤 공비가 있는 등비수열을 쭉 더해 놓은 형태일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문제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부분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을 구하는 건데 이 sn이 바로 뭐냐면 여기 r이 n이 되는 도형의 모양이 나와 있겠죠. 그 모양에서의 지금 색깔로 색칠되어진 부분을 모두 더하는 것이 바로 sn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이 r1의 이 넓이를 t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지금 r2에서는 얘는 지금 t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생긴 이 아이를 t2라고 할게요. 자, 그럼 R3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T1, 얘는 T2, 얘가 지금 T3가 되는 거죠. 쌤이 새롭게 하나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SA1이란 것은 T1이고 자, SA2라는 아이는 T1 플러스 T2인 거예요. 두 개의 넓이 더한 거. 그 다음에 SA3이란 것은 T1 플러스 T2 플러스 T3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아이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S의 n이란 아이는 t1 플러스 t2에다가 쭉 더해서 tn까지 더했을 테고 우리가 얘를 시그마로 바꿔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tk라고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어요. 자, 이 아이를 그대로 넣어주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tk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TK라는 것이 넓이가 계속 비슷한 형태의 모양, 그러니까 닮아져 있는 모양인데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등비수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등비수열 문제에서 쭉 급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급수 문제, 등비급수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등비급수 문제는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 항이랑 공비만 발견하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공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넓이가 R 값이 1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0보다는 컸겠죠. 자, 그때 이 R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1-R분의 첫 번째 항 T1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R 값이랑 T1에 해당되는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빗금되어 있는,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계산만 해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공비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문제가 등비급수랑 도형 문제인데 자, 길이비를 구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등비급수에서 R은 어떻게 찾냐면 어떤 길이비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전체적인 큰 형태가 쉽게 길이비가 주어지면 나머지 형태도 동일한 형태의 비율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길이비를 하나만 찾아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이비가 만약에 A 대 B였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 넓이비가 궁금한 거니까 넓이비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제곱이 되는 A제곱 대 B제곱이 나오겠죠. 그냥 혹시나 만약에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부피의 B는 A의 세제곱 대 B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B의 형태를 발견한 다음에 공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첫 번째 I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도형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삼각형과 원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원이랑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도형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한번 쌤이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옆으로 가서 이거 이제 지우고 자, 보통 우리가 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원에서의 중심입니다. 중심. 자, 중심에서 반드시 반지름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자, 부채꼴 같은 경우는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호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에 이 도형에 해당되는 것이 부채꼴이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현을 그었을 때 수직 2등분할 수 있다는 성질과 그 다음에 부채꼴의 중심각과 이 원주각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주각이라고 표현되는 것의 2배가 바로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죠. 같은 호를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삼각형이 나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수학 나형에서의 삼각형이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각이냐면 어떤 삼각형에서 각이 주어지는데 그 각이란 것이 대부분 다 어떤 각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수각이에요. 특수각. 어떤 거죠? 30도, 45도, 60도 그런 형태의 각이 주어져서 우리가 쉽게 어떤 길이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 말고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을 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은데 수학 나형에서는 어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같은 것들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각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혹시 이런 삼각형들이 어떤 특수한 각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를 주목해서 보면 문제가 의외로 또 쉽게 풀립니다. 알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주어져 있는 아이를 보면은 T1을 만들 때 이 삼각형 안에서 시작을 하죠. 맞죠? 자, 두 번째 아이를 보면 T2가 만들어질 때는 이 작은 삼각형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A2, B2, C2를 연결하는. 자, 그럼 우리는 이 빨간 것과 이 노란색 삼각형의 어떤 길이비만 알아주면은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모든 넓이비는 동일하게 줄어들 테니까 이 빨간 것과 노란색의 길이비에 제곱이 되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의 비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1과 B1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지금 3이라고 했죠. 그때 지금 여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은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이만큼의 길이는 1이 나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대2로 하는 거였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여기가 우리가 정삼각형이니까 정확하게 60도가 되죠. 맞죠? 자, 60도가 되었을 때 이 길이의 비가 1대2예요.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가 직각이 되고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3이 나오지 않아요? 혹시 이거 의심하는 제자 있어요, 혹시? 선생님이 혹시나 이 부분 잘 이해 못할까봐 하나 알려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1대2가 됐을 때 우리가 저 삼각형이랑 똑같은 삼각형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한번 길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0도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특수비의 관계에 의해, 특수각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길이비가 나오죠. 자, 얘를 보세요. 길이가 1이고 2라고 할게요. 근데 저 지금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이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 지금 두 개 똑같죠? 사이에 껴져 있는 각 지금 동일하죠, 이렇게. 무슨 합동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SAS 합동이 돼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나머지 각들도 일치해야 되겠죠, 길이도.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길이비를 보고 각을 보고도 바로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찝찝한 제자들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합동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찾아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선생님이 한 번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까 직각이 나오고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3이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루트 3. 자, 그럼 길이의 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길이비를 우리가 구해서 공비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 나와 있던 저 삼각형이 3이죠. 맞죠? 길이가. 근데 두 번째 노란색으로 갔을 때 우리가 메인이 되는 형태의 처음에 주어지는 노란색 삼각형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비를 구할 때 3에서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얼마를 곱한 거예요? 3분의 루트 3을 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자, 그러면 넓이의 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 길이의 비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9가 되게 나오고 이때의 제곱이니까 얼마? 3이 되게 되죠. 그럼 이 지금 길이의 넓이의 비라는 것은 3대 1이랑 같은 거고 실제로 우리가 넓이가 3에서 1로 가는 거니까 3분의 1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구해놓았던 아이의 공비의 얼마?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3분의 1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 비는 3분의 1씩 계속 줄어가는 형태로 T1, T2, T3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등비수열처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지막 여기 R에 해당되는 값을 벌써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구해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만 구하면 돼요? T1에 해당되는 값만 계산을 해주면 이 문제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T1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T1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도형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반원에서 이만큼을 도려낸 거죠. 이만큼을 빼낸 거예요. 그럼 처음 주어져 있는 이 전체의 큰 반원의 넓이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얘를 지름으로 하고 반원을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이었으니까 이 전체 길이는 2였을 테고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값이 얼마? 1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주어져 있는 반원, 우리가 T1을 구할 때 반원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2분의 1, 반원이니까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실수하는 제자들 많습니다. 그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가 되죠. R 값이 1이니까 R 제곱 해주면 1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빼줄 거예요. 어디를 빼주냐면 우리가 저기 지금 색칠해 놓은 아까 부분 보면 넓이 부분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을 빼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제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노란색 부분은 지금 B2와 C2를 연결하는 이 직선을 이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또 반원을 그린 다음에 이 반원의 특수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원이 주어지고 현을 긋게 되고 현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리해두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얘가 딱 이 모양이잖아요. 맞죠? 자, 그럴 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부채꼴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중심각을 알면은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에서 누굴 빼면 돼?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수직 이등분되는 선을 내린 다음에 실제로 이 현의 길이와 이 높이를
곱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2분의 1 곱해서. 자, 이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중심이 있겠죠. 중심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채꼴이 생긴 상태에서 어디의 넓이? 여기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니까 일단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루트 3이 되는 정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나와요. 맞죠? 좀 확대해서 그려볼까? 선생님 저기다 옆에다가 좀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부분이 지금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반지름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맞죠? 저기 지금 큰 원에서 지금 일부를, 선생님 좀 그림 좀 잘못 그렸네. 자, 이게 지금 이 아이를 지름으로 하는 일부를 가져온 거니까 이게 반지름이 되어서 2분의 루트 3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랬죠. 그럼 얘가 지금 2등분하게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좀 큰 걸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90도인데 여기 안쪽이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가 나오죠. 맞죠? 그럼 이제 여기 남는 부분이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의 각이 30도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돌아가 보면 여기가 얼마? 30도가 되죠. 자, 그리고 수선을 내렸으니까 이만큼의 각이 60도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대 얼마? 1대 루트 3이 되어서 이만큼의 길이의 값은 이걸 2분의 1을 나눈 거니까 4분의 루트 3이 되게 되죠.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이니까 여기에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곱해주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만큼의 길이가. 자, 이제 그럼 끝났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한 위의 값에서 빼주는 거니까 전체 부채꼴의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 파이 r제곱 1에다가 파이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인데 제곱되어져서 곱하기 4분의 3, 여기다가 가운데 60도 되지니까 120도죠. 360도분의 120도니까 얼마?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빼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죠. 삼각형인데, 자, 4분의 3이 이만큼의 길이니까 총 아랫변에 해당되는 것은 이걸 2를 곱하면 되니까 2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아니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아랫변 2분의 3 곱하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얼마? 4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높이에 해당되는 4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1 파이, 자, 뒤에 거 모두 계산해볼까요? 약분되어지고 4분의 파이 나오고, 옆에 밑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4, 16이니까 16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자, 식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자, 2분의 파이는 4분의 2 파이니까 빼주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6분의 3 루트 3 나와요. 자, 통분해주면 16분의 4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T1을 찾았죠. 이제 여기 이 값을 이제 여기다 이대로 대입만 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대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정답은, 자, 아래 1-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2분의, 자, 여기 나와 있는 식 T1에 해당되는 값 그대로 적어주면 16분의 4파이 플러스 3 루트 3이죠. 자, 계산해주면 이렇게 곱해준 게 분모, 여기는 분자로 가게 되니까 32분의 12파이 플러스 9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답은 얼마예요? 정답은 4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단순하게 물론 답만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긴 한데, 문제 보면 그렇게 구하잖아요. 맞죠? 공비 찾고, 그 다음에 길이비 찾은 다음에 넓이비니까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넓이만 잘 계산해주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만 풀고 문제 안 풀 거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문제에서 이 원이나 부채꼴 혹은 삼각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제 20번 문제예요. 자, 20번 문제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잘 알고 있죠.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고 많은 조건들을 꼼꼼하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이렇게 개념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도함수의 활용 부분과 어떤 4차 함수 그래프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왔냐면 나형 같은 경우는 이제 20번째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어떤 카운팅하는 문제를 자주 출제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바뀌었죠. 바뀐 다음에는 이게 다항함수를 가져와서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되는 형태를 물어보는 형태를 많이 출제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떤 함수를 가져오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를 가져오면 너무 쉽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책이나 그 문제집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런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관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 성질까지 좀 꼼꼼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20번이나 21번 문제에서 그런 성질들을 활용해서 내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제를 보고 어떠한 성질이 잘 다뤄지고 있는지 그 성질들에 주목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성질들은 반드시 수능 특강이나 본인이 본 어떤 개념서에다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다음번에 다른 문제를 봤을 때 바로 그 개념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그래요. 자, 문제 나와 있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문제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예요. 양수인 4차 함수. 아, 최고차의 개수가 일단 양수니까 a의 값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커야 되겠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4차 함수를 개형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 선생님이 개형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4차 함수 개형은 최고차이 양수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 가능하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W자 형태를 그리면서 그려지는 형태 가능할 수 있고 또 W자긴 한데 조금 더 찌그러진 형태로 극값이 위치가 서로 다르게 되는 높이가 서로 다르게 되는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형태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때가 0이 되죠. 맞죠? 극값은 아니지만 도함수의 값이 미분계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냐면 옆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때가 미분계수의 값이 0이 아닌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해요. 크게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그려내주고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내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럴 때 주어진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보니까 짝수차수의 항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상수랑. 맞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본 제자들은 이제 알 거야. 얘가 바로 짝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 우함수가 되게 될 것 같고 우함수의 특징은 f의 마이너스 x와 여기 나와 있는 fx의 값이 똑같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어디의 대칭? 바로 y축의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던 제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파악해야 되냐면 이게 짝수니까 실제로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 마이너스 x의 4제곱 제곱 같은 경우는 x를 4제곱하고 x를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fx가 되게 되니까 우리가 fx라는 이 함수와 f의 마이너스 x가 서로 같게 됩니다. 함수값이.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구나. 그래서 얘가 y축의 대칭이구나. 이렇게 이제 성질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개형 중에서 y축의 대칭이 되는 애가 누구예요? 유일하게 어떤 축을 두고 거기에 대칭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대칭되려면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면서 극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y축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나머지 그래프 개형 같은 경우는 어디를 잡더라도 정확하게 그 y축으로 대칭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지금 이 문제의 그래프의 개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살아남아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프 개형만 살아남게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정식 fx는 0의 모든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3개가 크기 관계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다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fx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x축과의 교점인데 x축과의 교점을 구했을 때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X축을 잡아봤자 2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프 배경 아니야. 자, 얘 같은 경우는 X축을 쭉 두게 되는데 X축을 언제 둘 때만 딱 답이 되냐면 정확하게 이 극대값을 지나도록 X축이 존재를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3개의 교점이 생기면서 fx는 제로를 만족시켜주는 식은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개형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조건을 통해서? 문제 나와 있는 여기 이 세 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판단이 안 되면 이 문제를 시작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그 그래프 개형들 중에서 어떤 아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그려졌던 얘기는 정확하게 이 극대값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 언제에서? x는 0에서.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아래에 내려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이 두 개의 극소값의 높이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극대값이 통과하게 되겠죠. 그때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 그래서 베타의 값은 0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감마가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밑에 걸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점을 통과하게 되니까 f는 당연하게 f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보기에서 기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어떻게?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답이야. 그리고 f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소리는 처음에 우리가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f에 제로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는 4제곱 4차랑 그 다음에 2차 부분 날아갈 테니까 c가 남게 되죠. 그 c의 값이 얼마? 제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fx의 식도 더 간단하게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에서 모르는 부분이 유일하게 어디냐면 여기 a와 b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a와 b만 모르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어떤 두 개의 식을 찾을 수 있으면 연립해서 a,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뭘 본다? 여기 나와 있는 나 조건을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두 개의 값을 대입해서 식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식이 나와 있죠.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한번 찾아서 fx를 완벽하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fx를 완벽하게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대입을 해줘서 여기 조건에 만족해주는 이제 이런 값들이 참이 되는지만 분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x를 일단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 자, f에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니까 1을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일단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계수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도함수를 찾아주면 f'x의 값은 4ax의 세제곱 플러스 2bx가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의 값이 얼마?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a, b를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위에다 이제 4를 곱해서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어보면 4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아래에 있는 식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의 값이 1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2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b의 값은 얼마?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a의 값이 4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를 완벽하게 알아냈죠. fx는 4분의 1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니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fx를 완벽하게 알아냈으니까 니은 같은 것들은 이제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f'x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f'x는 아까 4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알파를 대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의 값을 지금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찾았던 이 fx의 함수를 통해서 여기 아까 나왔던 실제로 알파와 이 감마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니까
자, 이 fx는 나와 있는 함수의 값을 0이라고 x축과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에서 4분의 1 x제곱을 묶어내 주면은 뒤에 남는 게 x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을 묶어내 줬으니까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4분의 1 x의 제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게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제로 또는 x는 2라고 나와요. 그때 크기 순서대로 누가 된다 그랬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구해놨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f'에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게 니은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어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에 나와 있는 보기도 OK가 되는 거예요. 니은도 맞아. 참 맞아. 자, 이렇게 지금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 구해놨던 이제 이런 식들을 바탕으로 나머지 조건들도 해결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디귿 문제도 아마 우리가 구해놨던 이런 식들을 바탕으로 구해질 것 같아요. 구해질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fx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디귿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식은 저 fx가 아니죠. 어떤 거야? 자, 나와 있는 방정식이 절대값 fx가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미지수가 주어져 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얘를 직접적으로 풀지 않고 또 여기 나와 있는 fx를 우리가 지금 함수를 정확하게 찾아냈죠. 찾아낸 상태고 절대값이 있지만 그래프를 충분히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져 있는 함수를 바탕으로 할 때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쪼개서 문제를 풀었죠. 어떻게 쪼개냐면 이런 함수 두 개를 쪼개요. 자, y는 절대값 fx와 그 다음에 y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한 다음에 각각의 함수를 그려서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실근의 개수와 동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들을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갑니다. 자, 아까 나와 있던 이 fx를 구했는데 fx가 아까 얼마였어요?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죠. 그때 이제 절대값 fx인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음수인 부분을 뒤집어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y축의 대칭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직선은 어떤 아이냐면 자, 가장 만만하게 x의 어떤 한 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점이 되거든요. x에 알파를 넣어보면 y의 값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알파를 넣으면 k의 값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부분이 항상 제로가 되니까 a 값이 0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컴마 제로를 항상 통과하는 그런 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항상 통과하면서 기울기의 값만 달라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 알파 컴마 제로인 이 점을 항상 통과를 하면서 기울기만 달라지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시계침처럼. 이해가죠?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수 k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이 점을 통과를 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쪽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 절대값 fx와 만나게 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의 기울기들을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통과하면서 양수니까 양수인 것 중에서 기울기가 살짝 높아지는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몇 개에서 만나요? 얘도 지금 만나는 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3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높여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높이면 될 거 같냐면 얘를 직선을 그리면 정확하게 얘를 접하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3개 안 됐습니다. 그럼 살짝 더 높여야 되겠다. 살짝 더 높이게 되면은 하나, 둘, 3개에서 만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면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때가 얼마냐면 이렇게 구해진 i K1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를. 이때의 기울기를 K1 이 직선에
K1보다는 커져야지만 우리가 3개의 교점을 가짐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커지면 안 되겠죠. 얘를 끊임없이 키우다 보면은 뭐 이때까지는 가능하겠죠. 여기 끝에 가면 얘가 점점 이렇게 높아질 테니까 만나는 점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안 되냐면 얘가 이 점에서 정확하게 접하게 되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이 점에서 이 함수에 정확하게 접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얘보다 미분계수가 조금 떨어지면 얘가 곡선이니까 당연히 어떤 2개의 점을 관통하면서 지나가서 제일 끝쪽에서는 fx가 올라가니까 만나게 되겠죠. 근데 언제 안 만나냐면 이렇게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 곡선에 접해지는 순간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노란색 그래프와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곡선이 실제로 원래 밑으로 쭉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점에서의 어떤 접선의 길기와는 더 작아져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곡선에서 2점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한 점을 만나게 되면서 3개의 점을 찾을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때의 길기를 K2라고 할게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답을 벌써 구했어요. 왜 구했냐면 첫 번째 두 니은을 보면 여기 알파에서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죠. FA가. 그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4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부분이 접혀 올려간 거고 뒤집어진 거니까 이렇게 접선이 나올 텐데 그 마이너스 4인데 기울기가 절대값만 갖고 부호가 반대로 바뀔 테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4란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4보다 작아지면은 이렇게 2점 만나고 여기서 한 점 만나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K의 값이 K2는 바로 구해서 K의 값이라는 것이 4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K1보다는 커야 돼 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4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 방금 전처럼 뒤집었던 함수 이 함수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K1을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1. 자, K1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번까지 연결돼요. 사실 쌤이 이번에 이제 7월달 모의고사 쭉 풀고 해설하기 전에 문제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풀어보러 오기 전에 되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20번부터 21번까지 또 이제 문제들이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런 문제의 의미를 좀 알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점에서 접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접선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은 이 접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접선을 찾을 때의 가장 기본은 누구냐면 접점을 찾는 거거든요. 접점. 그리고 접점과 이 접점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접점의 기울기를 찾아내줘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가 되죠. 미분계수.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항상 어떻게 두게 되냐면 접점은 t, 이렇게 두게 되는 거예요. t, t라고 잡고 모르니까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이때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절대값 fx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fx를 반대로 부호를 바꿔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x라서 대입해준 값이 마이너스 ft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저 점이 접점이라고 하면 자, 그리고 얘도 우리가 마이너스 fx라는 함수에 대입한 거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f'x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기울기 미분계수라는 것은 이제 t를 또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f't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울기와 이 접점을 찾았으니까 당연히 뭐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y는 자, 기울기가 이거니까 아까 마이너스 f't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f'x가 얼마였어요? f'x를 계산해주면 자, 저 i를 지금 미분해 주는 거니까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붙여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분계수는 t일 때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가 되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t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뒤에 함수가 보게 되는데 마이너스 ft예요. 자, 마이너스 ft니까 우리가 fx에다가 t를 대입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굴 통과해야 돼? 지금 2,0을 항상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 2,0을 통과해야 돼요. 아니다. 마이너스 2,0이지. 알파,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를 항상 통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 0은 자, 식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얘한테 주고 식을 좀 정리해 보면 t 플러스 2, 얘를 앞으로 뺀 거예요. 마이너스 얘기 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제 이런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자, 우리가 이게 분수가 있으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양쪽에 4를 곱할게요. 4를 곱하고 뭐 좌우변을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바꿔보면 자, 식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 최대한 수분해주면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t를 묶어주면 t, 그 다음에 여기에 t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앞에 4를 곱해야 되겠죠. 4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도 t제곱 뽑아주면 t제곱 나오고 4를 곱한 거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4t제곱이니까 얼마 돼요?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식 전개가. 이 값이 바로 제로가 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얘가 t 플러스 2,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그럼 문제에서 보면 t 플러스 2랑 t는 지금 여기도 t가 하나 있고 여기도 t 플러스 2가 하나 있으니까 앞으로 빼낼 수 있겠네요. 맞죠? 빼내보면 t 식을 옆에다가 자, t 그 다음에 t 플러스 2 빼내고 남는 것들만 적어주면 얼마? 4t 제곱 마이너스 8 여기 남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남고 여기가 남을 테니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는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DNS식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DNS식 계산해 보면 t 플러스 2 그 다음에 3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제로 나오죠. 맞죠? 이 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3, 1로 쪼개지게 되고 얘는 2를 만들려면 얼마? 2 마이너스 4로 쪼개지면 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t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t가 0되고 t가 마이너스 2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만나는 교점 자체가 0보다 큰 점에서 이제 만나는 점을 찾고자 하는 거죠. 접점을. 맞죠? 그래서 우리가 큰 값에서 나오는 t의 값이 3분의 4.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나오는 t의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점에 t 값은 3분의 4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래프로 가도록 합시다. 찾았어요. 이제 이런 계산 가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다가도 이런 마지막 계산 과정 때문에 포기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t값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3분의 4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값이. 이 접점이. 그럼 이 접점일 때의 미분 계수를 찾는 거니까 아까 미분 계수 뭐였어요? 직선의 길기 얘였죠. 맞죠? 얘가 바로 K1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분의 4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자, 이 식 지우고 적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3분의 4를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27분의 64 플러스 얼마? 3분의 8 나오죠. 자, 이 계산해주면 27분의 마이너스 64인데 통분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72. 그래서 얼마? 27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1 값이 얼마다? 27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을 볼게요. 만족하는지 실제로. 정확하게 27분의 8보다는 K 값이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디귿도 어떻게 된다? 3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다. 아마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본 제자들은 마지막 디귿 같은 거 계산하기 힘들어서 놓쳤을 수 있는데 니은까지는 좀 쉽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아마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건 아닌데 보통 이게 약간 좀 통계치로 나와 있긴 한데 디귿도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나중에 수능 때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 쌤 볼 때는. 자, 이렇게 20번을 해결하고 이제 넘겨보면 좀 쉽게 가는가 했는데 21번도 또 미적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잖아. 맞지? 진짜 이 단짠의 반복이라 그랬지 쌤이 진짜. 21번도 만만치 않아요. 자, 21번 같은 문제는 처음에 쌤은 다르게 풀었어요. 전혀 다르게. 근데 다르게 풀고 한참 나니까 그게 이제 수학 나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쌤이 수학 가형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답을 구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와서 해설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개념들이 많은 거야. 이제 이거 어떤 개념들을 썼냐면 혹시나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자, 이게 지금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0이 있으니까 여기에 x는 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문제를 이해해 봤을 때 그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형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여기 만나는 이 점하고 3차 함수니까 여기 두 번 미분했을 때 이제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변곡점이라는 게 생겨요. 이 변곡점 값이랑 이 값만 이제 찾아내면 이 문제는 이제 다 풀려요, 쉽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수학 나형이잖아, 맞지? 수학 나형에서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하나 풀자고 그런 개념들 다 공부하는 거 진짜 낭비적인 거예요. 왜냐면 수능 때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자, 이 문제에서 요구자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지금 쌤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정리를 해놨고 수능 특강에 이제 페이지를 해놨죠. 기본에 충실하자. 자, 접선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쌤이 20번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접선의 밖에 있는 점에서 어떤 접선을 그릴 때 식이 어떻게 세팅되는지 봤죠. 보통 일반적으로 접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렇게 문제를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얘가 문제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접하는 서로 다른 모든 직선의 개수를 ft라고 했죠. 그럼 아이디어만 봅시다. 아이디어만 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여기 있는 어떤 밖에서 a, b란 점이 존재를 해요.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지금 접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접선을 그려보는 거야. 자, 접선을 그릴 때 우리는 이 접선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 접점을 찾아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접선을 바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점을 어떤 t, ft라고 잡게 되면 이 접점을 잡았으니까 기울기도 들 수 있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f't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와 접점을 구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가능해져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럼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돼요? y는 f't 그 다음에 x-t 플러스 ft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래준 다음에 얘가 a, b에서 지금 접선을 그린 거니까 이 점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했을 거예요. 얘를 그대로 넣어주면 b는 f't 그 다음에 a-t 플러스 ft가 되게 되고 얘는 어떠한 방정식이 되냐면 우리 지금 접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자체를. 왜냐면 접점을 찾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어떤 t에 관한 방정식이 되었고 이런 t들의 개수를 찾아내주게 되면 정확하게 접점들이 존재할 테고 접점들이 존재할 때마다 접선을 하나씩 싹싹 그어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 접점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접선에 접하는 서로 다른 직선이니까 얘가 바로 접선이죠. 맞죠? 이 접선의 개수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쌤 진짜 접선의 개수가 정확하게 접점의 개수와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쌤은 어떻게 풀었냐면 쌤 접선의 개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과 쌤이 말한 대로 문제를 풀면 이 접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이 접점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t에 관한 방정식을 구했고 이 t에 관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같아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4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접선을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점에서 공통으로 접하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a, b고 그럼 얘는 접점은 두 개가 생겼는데 실제 접선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실제로 접점은 두 개인데 접선은 한 개가 나오면서 이걸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냐면 이 함수가 지금 몇 차 함수라서? 3차 함수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문제를 푼 제자들은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내서 쌤이 만약에 4차 함수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이 가능해져요. 쌤 그럼 3차 함수는 왜 그렇게 돼요? 자, 이것도 사실 증명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a, b가 있으면 여기서 접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절대 공통 접선이라는 걸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접선을 그리고 접점은 많이 생기도록 그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림을 잘 보면 아는데 이렇게 올록볼록하는 점들이 생기죠. 이런 점들이 여러 개,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는 지점들이 두 군데 정도 나와야지 이제 이 접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지점들이 생기는데 3차 함수는 기껏 그림을 그려봤자 그래프 개형 자체가 위로 한번 볼록, 아래로 한번 볼록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볼록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공통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그려봐야 돼. 많이 그려본 제자들은 쌤이 지금 한 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진짜. 문제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잡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문자가 여기서 지금 다른 문자를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써놨던 이런 문자를 못 써요.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형태의 문자를 잡아가는데 지금 문자를 너무 다른 형태로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문자를 넣어서 한번 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그대로 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어볼 거냐면 아까 그 한 점이 바로 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를 이름을 줄게요. 이 함수를 우리가 fg 줬으니까 hx라고 줍시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 위에서 접점을 잡아야 되는데 t란 문자도 줬기 때문에 얘 문자를 t 다음에 s가 오니까 s, 어떻게 hs라고 이렇게 잡아올게요. 그럼 접점은 얘가 됐어. 접점은.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f'x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f'x를 계산해 주면 저 i를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해 주면은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나오게 돼요. 자, 그때 우리가 s에서의 미분계수니까 s를 그대로 대입해 주면 h's의 값이 3s의 제곱 마이너스 2as 플러스 이렇게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식 세팅은 끝났어요. 얘가 지금 기울기고 얘가 지금 접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기울기 5죠. 3s의 제곱 마이너스 2as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s 플러스, 자, hx가 와야 되는데 s를 그대로 대입해 준 거니까 식 적어보면 s의 세제곱 마이너스 as의 제곱 플러스 3s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식 엄청 복잡하죠. 하지만 대부분 나중에 식을 전개하다 보면 써지는 건 복잡한데 소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럴 때 얘가 뭘 지나야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0,t에서의 접선을 구한 거기 때문에 0,t를 넣었을 때 만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넣어줍시다. 대입해 주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t는, 자, 0 넣으니까 마이너스 s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s의 제곱 플러스 2as의 제곱 마이너스 3s, 그 다음에 플러스 s의 세제곱 마이너스 as의 제곱 플러스 3s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자, 분명히 쌤이 소거될 거라 그랬죠. 소거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남는 것들씩 적어보면 얘 계산되어지니까 마이너스 2s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계산되어지면 플러스 as의 제곱, 뒤에 상수 남아서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남게 돼요. 근데 지금부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t도 있고 s도 있고 a도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방정식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얘를 왜 구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지금 누구 구하려고 한다고? 이 접점 찾아내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접점. 접점의 개수가 정확하게 접선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 s가 몇 개 존재하는지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어떠한 식인 거예요? 바로 s에 관한 방정식이 된 거예요. 방정식. 자, 그럼 이 a나 t 같은 것들은 주어지는 값에 대한 어떤 상수 역할을 해줄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i는 3차, 여기 지금 뭐야? 지금 잘못 썼네? 이게 지금 3차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게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고 얘도 지금 세제곱이에요. 자, s에 관한 3차 함수인데 a만 모를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함수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상수 모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두 개로 쪼개줘. 자, y는 마이너스 2s의 세제곱 플러스 as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그릴 수 있는 i는 먼저 쪼개고, 옆에 나와 있는 건 어차피 t의 값이 주어질 때마다 상수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y는 t라고 해서 어떤 함수? 상수함수처럼 써버리도록 할 거예요. 상수함수처럼. t 값이 주어질 때마다 얘는 상수함수인 거야. 자, 그럼 이 i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t 값이 주어질 때마다 상수 역할을 해주도록 교점의 개수만 판단해주면 그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접점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접점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개수 ft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값이 변할 때마다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ft를 구하는 바로 그런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려야 되겠죠. 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그리려면은 얘도 함수 이름을 주도록 합시다. is라고 할까? is. 자,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i's를 계산해 주면은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s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s가 나와요. 자, 2s로 앞으로 묶어내주면 마이너스 3s,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나오죠. 그래서 s의 값이 0일 때가 나오고, 또
또는 S의 값이 3분의 A일 때가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값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집니다. 그럼 서로 다른 형태의 두 개의 근이 나왔네? 미분한 것이 도함수가. 그럼 우리가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최고차항이 2니까 얘는 그려져봤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서 이런 형태를 띠면서 극값이 두 개가 존재하면서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면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구나.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S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값이 뭐가 되냐면 S가 제로인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이 극대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S가 얼마? 3분의 A가 되는 순간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S가 0일 때는 0을 대입해주면은 A와 상관없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A가 마이너스 5예요. 위치가. 자, 그리고 우리가 T가 주어질 때마다 T가 주어지면 이게 상수함수니까 실제로 이렇게 Y축, X축에 평행하도록 그러니까 S축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T값에 따라서 Y는 뭐 5, Y는 6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그때 이 직선을 구해서 3차 함수 그래프 많이 할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조점의 개수 찾아내야 되니까 실제로 이 극대값도 어떤 값의 포인트를 구해내야 됩니다. 함수값을. 그래서 우리는 3분의 A를 어디에 대입해야 되냐면 여기 IS에다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IS에다가 3분의 A를 대입해주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식을 대입해주면 27분의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근데 계산해주면 이게 제곱이니까 9죠? 이런 실수를 하면은 곤란해. 그래서 9가 되고 자 얘는 27분의 3이니까 27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아까 함수값이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 함수값이 27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그럼 T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FT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FT를 그려주면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T가 나오고 그려줄 거예요. 자, T가 이 사이 오면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죠. 맞죠? 3개 나오게 되니까 교점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접점이 3개고 접선의 개수는 3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5와 정확하게 이 마이너스 5보다 얘가 클 테니까 27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5 이 사이에 올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3개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올 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오니까 이렇게 3개, 3으로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이게 지금 FT 그리는 거예요, FT. 자, 그때 마이너스 5와 이 극값일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T값이 극값일 때는 딱 두 군데서만 만나죠, 맞죠? 그러니까 접점이 2개, 접선의 개수가 2개 나오게 되니까 이 두 군데서는 정확하게 하나씩 값을 가지면서 이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함수값이. 자, 그 다음에 얘를 벗어나게 되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이때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T 함수의 그래프인 거예요. 끝났죠, 이제.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한 거예요. FT 끝났으면 얘를 이제 합성만 해주면 돼요. 조건에 맞추어서. 자, 마지막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T를 구해보는 건데 GT라는 것이 F.F의 T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합성함수 계산할 때는 얘를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얘를 잘 이해 못하는 제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냐면 자, 여기에 모든 t를 넣었을 때 우리가 이 함수가 나왔을 때 이 함수가 아래 조건을 만족해 주도록 만들어주는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일단 m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떤 모든 t를 대입해 봐야 되는데 t의 값이 a에 상관없이 이 모든 걸 다 대입해 봤자 나올 수 있는 함수 값이 1, 2, 3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t에 대하여 다 집어넣어 봤자 FT의 1차적으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여기 1, 2, 3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더 F를 해주자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한 번 동전 넣었는데 나왔어. 또 넣는 거예요. 나온 걸. 이해가죠? 얘를 한 번 더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1, 2, 3이라고 확정되어지게 되면 1, 2, 3이 어디 있을지 모르죠. 그럼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GT의 값이 맞죠?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에 나오는 값이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1, 2, 3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될 테니까 축에서 1, 2, 3을 넣었을 때 1보다 커지려면 2 아니면 3을 얘네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넣었을 때. 그리고 함수 gt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 그랬어요.
그럼 2나 3이 동시에 되면 안 되고 2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2가 되려면 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값이 2가 되게 되면 나머지 값은 2가 될 수 없죠. 그대로 넣었을 때. 그래서 1, 2, 3이 어디에 와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 구간 마이너스 5와 2a 27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5 사이에 오도록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런데 이 값들이 마이너스 5보다는 당연히 크죠. 다 자연수니까 1, 2, 3이. 근데 최고 높은 3이 이 값보다 더 작기만 하면 자동으로 1, 2는 여기 사이에 오게 될 테니까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3이란 값이 27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가나 조건을 만족해 줍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봐야 돼. 알겠지? 자, 계산해 주면 자, 넘겨주면 a의 세제곱이 더 커요. 얼마보다 크냐면 8 곱하기 27보다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a의 세제곱이 정확하게 6의 세제곱보다 커져요. 그때 a가 지금 자연수니까 a의 값은 어떻게 된다? 6보다 큰 자연수면 되겠죠. 자, 6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것이 m이니까 m의 값이 얼마 나와요? 우리가 찾는 m의 값이 정확하게 7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6보다 큰 자연수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쌤이 여기 이제 문제로 가보면 좀 안타깝도 아니고 문제 좀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구한 m의 값이 나오는 그 함수에 대해서 gm을 구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이 아까 7은 구해놨는데 이 gm을 구할 때 g7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gx가 gt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떤 gt야 라고 고민할 텐데 당연히 문제의 의도상 이 최소값으로 만들어주는 a에 관한 그 a의 값일 때에 gt일 때에 7을 대입한 그 값을 구하라는 그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문제가 조금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바꿔보자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여기 앞쪽에 함수 ft에 대해서 gt가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문제가 좀 바뀌면은 훨씬 더 우리 제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문제를 해석할 때. 됐죠? 어찌되었든 이 g7은 우리가 구해놓은 저 함수에다가 대입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7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아까 1, 2, 3이 나왔고 1, 2, 3에 해당되는 값을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g7의 값은 당연히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7하고 3을 더해서 답은 얼마? 답이 1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구해주는 이런 풀이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파트는 크게 의미를 가지기 좀 힘들 수 있고 우리가 중간에 처음에 나왔던 이 어떤 접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때 그것을 접점의 개수를 구하는 걸로 판단을 해주고 그 접선의 개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식을 세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쭉 적어서 흐름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조금 변형되어져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아마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접점이란 것은 내가 접점을 두고 기울기를 두고 접선을 세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지금 21번 문제를 풀고 조금 쉬운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제 달달한 문제로. 자, 23번은 이제 주관식 시작했는데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수능 특강에 개념 정리되어 있지만 수능 특강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얘를 바로 미분해주면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게 되죠. 맞죠? 자, 거기에 그냥 2 대입한 거니까 자, 이를 그대로 넣어주면 f'의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32 마이너스 20이 되어서 정답이 12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문제는 내가 정말 실수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실수하면 나중에 내가 뭐 틀렸는지 확인도 못 해봐. 꼭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서. 자, 다음 문제는 25번이에요. 자, 25번도 자,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문제인데 속도와 가속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죠. 얘도 지금 수능 특강 16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속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출제해요. 속도의 의미가 뭐예요? 운동 방향성을 뜻하죠. 맞죠? 그리고 속도가 제로가 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혹은 잠시 멈췄다가 가는 거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속도의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자, 주어져 있는 이제 직선의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위치 함수를 미분해 준 것이 바로 속도죠. 맞죠?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C가 t가 3일 때의 속도가 지금 15라고 나와 있으니까 3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속도라는 것은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의 값이 15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a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죠? 자, 얘는 9니까 이항해주면 a 값은 6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27번은 이제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문제인데, 어떤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이 문제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설지에 나와 있을지 알 수 있어요. 쌤이 지금 해설지 보지도 않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얘가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는 건데, 자, S1과 S2가 있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S1과 S2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진짜 문제에서 자주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올 때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P점이 지금 A, 라고 했는데 굳이 함수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문자를 다르게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A를 통해서 B를 표현해주면 A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A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B 값이 2분의 1 A의 세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문제를 보면 S1을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적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 함수일 때 우리가 fx에 그대로 정적분을 해주면, 정적분을 구해주면 넓이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인테그랄 2분의 1 x의 세제곱 dx를 계산해주면 이게 S1이에요. 자, 이 값이 지금 S2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S2는 뭐냐면, 자, P까지인데 P점일 때 이렇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지금 X가 바로 A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1에서 A까지 정적분을 구하는데 이 함수에다가, 상수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뺀 부분을 정적분 구하는 거니까, 자, 주어져 있는 2분의 1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 함수 2분의 1 X의 세제곱을 빼준 다음에 얘를 적분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식을 두면은 A 값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편한 길을 찾아보려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문제에서 어떤 넓이가 같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정리하는 거니까 쌤이 쉬운 예 가져와서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보통 2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자, 그럴 때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면 좋냐면, 얘가 fx일 때 굳이 이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계산해서 구하지 말고, 아, 정적분의 의미를 살려주면 넓이가 똑같은 건데 얘는 음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s가 될 테고 얘는 그냥 s가 되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0이 나올 거야, 정적분의 계산값이.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를 그대로 적분해주면 이 값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자, 우리가 어떤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구해볼게. 자, 그때 이만큼의 넓이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잘랐을 때 여기가 a라고 그러고 x는 a라고 그러고, 자, 이만큼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연결하는 어떤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야, 값을.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하면, 자, S1이랑 S2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넓이를 더해도 같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S1 플러스 A와 S2 플러스 A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이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뺀 부분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부분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의 넓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로 삼각형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적분되는 하나의 값을 구해서 계산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통 부분을 넣어서 쓰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넓이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문제에서 S1과 S2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A를 똑같이 더해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S1 플러스 A와 넓이가 S2 플러스 A를 해도 같아질 거예요. 자, 그때 S1 플러스 A는 이만큼 함수를 지금 어디서 0부터 시작해서 A까지 적분한 거니까, 여기 0부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함수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누구 어떤 함수? 2분의 1 X의 세제곱을 적분해주면 돼요. 자, 이 두 번째 해당되는 이 부분은, 하얀색 부분은, 자, 뭐가 만들어졌어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직사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라 하면 되거든.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가 A에서 1이니까 A-1이고 A가 1보다 크니까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함수의 y 값이니까 얼마? 2분의 1 a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적어보면 2분의 1 a의 세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1을 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굳이 많이 하면 문제가 힘들어지는데 한 번만 적분을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자, 얘를 적분해보면 8분의 1 x의 4제곱 0에서 a까지가 2분의 1 a의 세제곱 a-1이 되죠. 자, 위아래 대입해주면 8분의 1 a의 4제곱은 2분의 1 a의 세제곱 a-1이 되게 되고 a의 값이 지금 문제에서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a 세제곱을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8도 곱해줄게요. 분수 있으면 복잡하니까 8을 곱해주면은 a 세제곱 나눠주고 그럼 나눠질 테니까 얘는 4a-1이 되죠. 그래서 a는 4a-4가 되고 3a의 값이 4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30a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얼마? 40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0번 문제가 남았는데 30번은 이제 미분과 적분이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아마 이 풀이도 만만치 않게 길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까지 이제 미적분은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고 30번은 별도 탑재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호흡이 기니까 한 번에 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30번 문제는 따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집중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너무 수고 많았어요.